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230 종목 개최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주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내일 금리 결정, 업종별 대응 전략은? 이제 미국 FOMC 금리 결정이 불과 14시간 남았습니다. 오늘은 업종별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최수창 파트너님. 네. 이 내일 금리 결정 기존이 이제 50bp에서 자이언트 스텝 75bp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만약에 큰 폭의 인상이 결정이 된다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일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타격이 불가피한 게 아니라 벌써 타격을 받고 있죠. 그렇죠. 예, 선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글쎄요. 금리 인상이 내일 더 빅스텝이든 자이언트스텝이든 인상이 발표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벌써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시점에서 더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도체라는 그 상품이랄까요? 이 상품 자체를 본다면 앞으로 필요가 없어지는 그리고 성장할 수 없는 더 이상의 수요가 없는 그렇게 보신다면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는데 예. 현재 올해 1분기 실적이 삼성전자가 14조 원대였습니다. 2분기가 15조 원대 넘게 전망이 되고 있다면 벌써 상반기만 30조 원대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이거든요. 네. 그럼 최근래 몇 년 동안을 보면 2019년도에 그 미중 몇 분쟁으로 위축됐을 때가 30조 원대의 이자저자 그 영업이익이었는데 그럼 사실상 상반기만 해도 벌써 엄청난 영업이익을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현재 상반기 동안에 반도체 출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분기는 사실상 전형적인 비수기인데 3분기 성수기가 온다면 더 기대치가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실질적으로 반도체 이 시간에 몇 번에 얘기했습니다. 연평균 10%. 800조가 넘는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 반도체는 지금 시점에서도 성장에 둔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지 않고 매크로적 변수에 따라서 가격이 디스카운트되고 할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보고 싶고 또 하나는 가치적으로 반도체는 지속적인 가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있어서 특히 삼성전자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6만 전자 이탈하면 이제 6만 전자 이탈해서 5만 전자까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6만 전자가 되나 6만 원 살짝 이탈하던 5만 전자가 되나 중요한 거는 어디 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다시 상승해보고 그래서 8만 전자 또는 10만 전자를 갈 수 있다라는 기대 성장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더 들어갈 것이 아니라 충분히 저점 매수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갖고 있어서 이런 얘기합니다. 돈이 더 없다. 그렇다고 투자 전략가라든가 그 방송에서 돈을 여러분들 각각 예탁금에 넣어줄 수 없는 건데 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본인의 매수 가격을 고집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삼성전자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반도체에 대한 가치 대한민국에서 1등 산업 수출무역 1위 이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보고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낮아진 거에 있어서 속상함이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매수를 하거나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저는 팔지 마라. 지금 목표가 향하는 기업들이 증권사들이 많거든요. 그 목표가 향에 전 동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형편없이 급락한 반도체 대장주입니다. 이렇다면은 소부장 제도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소부장 관련주는 어떤 전략 가져야 될까요? 그 바늘이 가면 실 따라가듯이 지금 대형주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국내에서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국가나 기업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도 대형주들의 어떤 먼저 심리적인 상승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같이 상승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실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웨이퍼 출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반도체 소재 업종들이죠. 특수가스라든가 반도체 실리콘 링이라든가 관련된 커츠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실적으로 지금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주목할 거 장비냐 소부장 있을 때 우선적으로는 저 소재에 있어서 DDR5라든가 미세공정화에 관련된 기업들 대표적으로 원익머티리얼즈가 있을 것 같고요. 쿼츠의 KNC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모터라든가 TCK가 있고 이런 소재 업체들은 전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대형주만큼의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겠습니다만 분할 매수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금리도 상승하고 유가도 오르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90원까지 오늘 다시 올라서고 1,300원 돌파까지 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정유주, 금융주는 좀 오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좀 정유주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유가 급등하면서 정제 마진이 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정유주 한 달 새 좀 상당히 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정유주는 지금도 지속 상승하고 있는 과정인데 저 유가 부분이 저는 3월 달에 투기적 거래에서도 130불 넘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증산을 오펙에서 얼마 전에 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사우디 방문. 근데 더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부분은 사실상 유가의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수입의 원유 수입에 있어서 2, 3위가 다 인도하고 중국인데 예. 이들 국가가 러시아산을 지금 빠르게 흡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분산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유가는 지속적으로 고공행진하기보다는 가장 최대 수입 국가인 두 국가가 러시아산을 원유로 수입하고 있고 예. 오펙 국가들은 증산하고 있고 그렇다면 일정 부분 유럽사에서의 천연가스라든가 원유 부분에서 좀 수급의 불균형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분산 효과가 있어서 유가가 140불, 150불 단기간에 급등하기보다는 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30불에서 100불 사이대에서의 기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정유주는 나쁘다가 아니라 상승은 계속할 수 있겠으나 또 고배당주로서도 매력 있겠으나 지금 당분간은 좀 기간 조정에 멈추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사실은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은행 업종에서는 굉장히 여건이 좋아지는 그런 업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워낙 급나가다 보니까 잘 나가던 KB금융과 하나금융, 신한지주가 모두 다 최근 들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은행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제시해 주시죠. 은행주는 변치 않습니다. 투자 기준에 있어서 외풍에 휘둘려서 자꾸 이랬다 저랬다 생각을 달리하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볼 때가 많거든요. 230 캐치 시간에 작년부터 했듯이 기준금리 FOMC가 첫 깃발을 꽂고 올리는 시점부터 기준금리 계속 올려서 끝나는 그 시점 임박할 때까지 끝나는 그 시점까지는 은행주는 수익자 마진 확대고 그때 수혜다. 그리고 배당도 고배당 정책을 올해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주주 친화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은행주는 오히려 3월 달에 못 사셨던 분들 지금 많이 빠져있는 뭐 KB금융이나 신한주는 크게 빠지지도 않았습니다만 네. 자사주의 매입 소식이 있어서 이런 은행주들은 지금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하고 은행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관계를 따지자면 면밀히 뭐 따지면 있겠죠. 근데 실적으로 수익자 마진 확대에서는 은행주는 지금 시점에서 매수 가져가도 좋고 매수를 해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이어 이 시장 상황 안 좋은 상황에서 이 내일 자이언트 스텝 물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그런 가운데 좀 시장 상황 FOMC 이후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글쎄 오늘 제가 이 얘기하면 돌맞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다들 PPI 발표한 것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더 확산된다고 얘기하거든요. 해석의 차이일 겁니다만 제 해석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PPI는 생산자 물가가 도매 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 도매 물가는 소매 물가보다 더 앞서서 선행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CPI 지수가 발표되면서 와 놀랬잖아요. 예상치보다 더 상회해서. 그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도매 물가가 많이 전년을 따지면 안 돼. 전년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3월달 4월달 그 지표를 봐야 되는데 분명히 정점에서 좀 떨어졌어요. 예. 그렇다면 도매 물가가 좀 완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향후에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도매 물가가 선행하는 의미를 해석하지 않고 도매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한 것 때문에 네. 좀 더 인플레이션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움 해석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반대 의견. 지금 시점에서 어제 발표한 PPI 지수 발표는 오히려 금리 정책이 빠르게 이어지면서 예. 억제되고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였다고 보여주고요. FOMC가 발표가 되고 나면 오히려 기사회생처럼 빠르게 반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중 사이에 우리나라 지수와 미국 글로벌 증시의 지수 반등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고 중요한 거 어떤 섹터든 지금 주도주에 있어서 어떤 산업이든 반도체를 꼭 보자. 지금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코스피를 추종한 ETF 지수 추종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매수했으면 좋겠고 매수를 못한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다라면 반등 시 매도는 안 했으면 좋겠다. 최고의 저점 바운드에서의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 하지만 새 행정부 임기 1, 2, 3년 차 때 상승 안 한 정부는 없었으니까 예. 그 기대 효과를 가지고 희망을 갖고 좀 자신감을 갖고 투자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주와 코스피 추종 ETF 말씀 주셨습니다.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